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여러분, 지방선거 후보자와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눈보라치던 엄동설한이 있었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왔습니다. 고개를 돌렸던 민심도 덮였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세상은 순리에 따라 변하고 진실은 어떻게든 알려지게 되는 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자고 시작된 개헌은 임기만 8년으로 늘려서 대통령 발의라는 분장을 하고 나타나 같은 집안인 국회의장조차도 대통령 권력의 분산 없는 개헌은 개학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독식이라는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어 밀어붙이는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정치권에 엄청난 부담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6.13 선거에서 이러한 대통령과 여당의 심판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발전과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권은 명분과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기들은 부패 타락과 단절된 도덕적 집단이라고 주장을 했고, 촛불이라는 광장의 민심과 인터넷 여론 전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양 행동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못 믿을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유력했던 안희정 지사, 대통령 옹호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왔던 영극 감독 등등 부도덕의 민낯을 드러낸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하다고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서고 금융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김기식, 건강훈장, 의원생활 14년 동안 저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애당초에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터진 지난 대선 관련 댓글 조작은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해 오던 여론의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 정치 관련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론과 지지도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의 방향마저도 바꾸는 정치 집단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도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억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쳐진 채 공소시효 완료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들이 맹문으로 내세웠던 도덕성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엄청난 세력처럼 포장해왔던 여론 지지도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과 함께해 주신 자랑스러운 중앙위원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앞장서서 무능하고 타락한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냅시다, 여러분.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 큰 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성과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들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성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합니다. 충남도지사 후보자입니다. 이인재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이어서 충북도지사 후보입니다. 박경국 후보 소개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자입니다. 송하영 후보 소개합니다. 자, 이어서 경북도지사 후보입니다. 이철우 후보자 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후보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4년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원 동지와 저를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께 큰 상처와 실망을 드린 아픔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억도 생생한 최근에 저희는 국민들께 큰 실망과 아픔을 고통을 드렸습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제 큰 반성의 터널을 넘어서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에 빼앗긴 대전시정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시장은 법을 어겨서 3년 반 동안 재판으로 호송세월하는 동안 대전시정은 표류하고 정책 아니라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민주당 도지사는 충청도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망신을 당하고 사퇴했습니다. 최근에 권한 있는 민주당 유력 국회의원이 술집에서 갑질 논란을 벌였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큰 자리 주겠다는 정부 인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댓글이라는 그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조작하고 장난치는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모습을 국민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가만히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천막당선도 지나왔고 더 뒤끓는 애국동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세상 물정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하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당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하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우리 자유한국당을 세우고 대전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해냅시다! 해냅시다! 지방선거에 이깁시다! 저는 무릎을 꿇으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서서 하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T.S. 엘리엇의 장편 황무지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회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신봉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위대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지금 4월에 거친 황무지와 같은 땅 위를 걷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들, 그리고 보수 우파를 짓밟아 땅속에 묻어두려는 세력들, 우리는 그들의 일방 독주와 행포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한 불의한 세력들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의 일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 밑에서 위대한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희망이 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온양 온천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60대 아주 초췌한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해장국을 잡숫고 계시는 60대 허수룩한 어른이 저희들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 죽게 됐다, 이 빨갱이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저한테 질책하시나 여쭤보니까 이 식당 같은 자영업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폭발점을 향해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들은 이 위대한 민심과 함께 가루한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만분의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 70%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랄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이 지방선거는 하루하루 거친 삶을 헤쳐나가시는 주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 저부터 우리 후보들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뜻을 섬기고 받들어 희망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이기면은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총선 때에는 이 현 정권의 반시장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 허구적인 정책 실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거대한 국민적 저항 앞에 현 정권은 바들바들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인 일당으로 도약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미래와의 약속이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하를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몸짓이 바다를 뒤집어 놓는 태풍을 만듭니다. 저 한 사람부터 그 불씨 모든 걸 태워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불씨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 함께 승리를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위원회 개최하는 이 한마음 필승대회 열기를 제가 이곳에 느끼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처녀 출전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즘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냉랭하고 그렇던 우리 그 중국 도민들이 빨간 옷을 보면 격려해주고 꼭 이기라고, 특히 할머니 또 시장의 상인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우리 당에 꼭 승리해야 된다고, 꼭 찍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올해 91세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니까 명함을 돌릴 수 있는 분이 직계 존비속밖에 안 됩니다. 이 나라 정말 총탄 앞에서 지켜낸 이 나라, 빨갱이 되는 거 싫다, 적화되는 거 싫다, 91세의 노구를 끌고 하루 종일 명함을 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에 빼앗긴 8년 도전, 중요한 현안은 포기하고 좌초되고 좌절하고 표되는 사업만 편을 갈라서 해온 이 8년 무능한 도전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제가 자유한국당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기 그대로 저는 끝까지 전략적으로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홍준표 당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 또 사랑하는 저희 중앙위원회 위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 충청의 딸, 세종의 딸 송하영 큰절 올리겠습니다. 전국 시도 광역시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로 저를 추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의 당의 얼굴과 또 2200만 여성 유권자들을 대신하여 깨끗한 선거 치러내겠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내용이 없이 건물이 자꾸 들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취하여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서 멋진 공약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행복한 세종시,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행정수도 전국에서 중심이 되는 충청 전국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정창수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총리실 주한부처, 강원도청 명주군청 주문진 읍사무소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 지금 과연 이 정부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아침에 강원도의 모 일간지에 시민단체하고 KBS 강원 모 일간지 제안하는 16개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받아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자, 최대한 과정에서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보수 진영 쪽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의견을 더 받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때렸습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데가 시작에 불과한 거고 중간부터 끝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절차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원도정이 지난 8년간 민주당 정부가 강원도정을 맡았습니다. 18개 시군을 한 달 반 정도에 걸려서 돌아다녀보고 소회를 발표했습니다. 30년 전에 강원도청에서 근무했던 때 그때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더라. 여러분 절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지 상대편의 어떤 혜택을 바라고 상대편의 입장에 우리가 의존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지자체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수의 기치를 제대로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선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 보수 어른들께서 제발 좀 이겨달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압승을 합시다. 예, 강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5사람만, 5후보만 당선시키면은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이 크게 웃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상북도 밑으로 있는 경상남도, 울산, 부산, 대구, 그것을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에 출향 인사들이 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5분도 확실히 당선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국호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당원 동지 여러분이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자 모두에게 승전보가 울릴 수 있도록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스러운 광역 당체자 후보자 여러분들입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이 충청도에 오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85년부터 87년 6월까지 충청도민이었습니다. 좀 생소하게 느끼죠? 청주에서 2년 6개월 청주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할 때도 내가 후보들 중에서 여기에 충청도 연고정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탄핵 대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구름이 걷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여기에 충청도민들의 지지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치를 올해로 23년째 이 당에서 하는데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무너지는 정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희정이 갔죠? 박수현이 갔죠? 정봉주 갔죠? 민병도 갔죠? 김기식이 갔죠? 지금 김경수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나는 집권 1년 차에 이 당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자기 비서건들이고 또 온갖 일에 잘못을 저질러다가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되는 거 나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게, 정권 무너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일하던 실세들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로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이 정권의 차기 정권 담당자가 주장하던, 참 부끄럽지만 안희정이 가고, 안희정이 바로 뒤따라서 충남 도정하겠다는 박수현이 가고, 정봉주, 민병두도 미투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 뇌물 받고 지금 고발되어 있는 김기식이 가고, 지금은 이제 한참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갈 수 있을 겁니다. 김경수라고 대통령 복심이라는 사람도 댓글 조작으로 증거합니다. 이게 지난번부터 내가 작년 7월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론조작으로 정권 운용한다. 거짓말로 정권 운용한다. 지금 여론조사 하는 기관의 조사 로데이터라고 백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찍었다 하는 사람이 70%에 70%. 근데 그 사람들만 응답하는 여론조사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조사하는 여의도 연구소 조사하는 여론조사도 보면 응답의 60%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자기들 편끼리 짜고 하는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내가 작년 7월부터 그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에 문제된 댓글 조작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전 국민의 대다수가 요즘 신문 방송보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다음 뉴스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메인 화면에 올라가려면 추천 횟수가 많으면 메인 화면에 아마 자동적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사들은 횟수 조작해가지고 메인 화면에 올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기사는 그 포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메인 기사에 우리한테 좋은 기사는 단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중진 한두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한 거, 그거 올려놓고 우리 당 전체가 분열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기사만 메인 화면에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누가 조작했을까요? 이번에 조작 부대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작해서 댓글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론 조작에 여태 해왔더라.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오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당이 국회 문을 걸고 밝히겠습니다. 이 문제 밝히지 않으면 국회 열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문제만 잘하면 다른 것은 땡판 쳐도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 북에 퍼주고 2000년도 10월에 걸어서 DMZ를 넘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후에 대선에서 2달 뒤에 우리가 대승했죠? 남북 문제는 대선이나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대한민국에 생쇼를 다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 또 지금쯤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사전 예열을 가하느라고 온갖 난리를 부려야 되는데 지금 김기식이 때문에 남북쇼를 지금 못하고 있고 또 걸려드는 게 김경수가 걸려버렸어요. 거기 걸려서 남북쇼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해도 국민들이 쏙지도 않아요. 그렇죠?
참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민생은 바탕 났는데 식당에 가서 그딴에 장사 안 돼가지고 신경질 나 죽겠는데 민주당 모 의원이 대전에 있죠. 식당 가서 실컷 밥하고 술 먹고 나오면서 계산도 안 하고 지 명함을 팍 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식당 주인 돈 내라 이러니까 명함을 탁 줬다고. 외상을 하자는 말인지 그냥 내 한때 한 그릇 대접하라는 말인지 내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오만입니다. 국민을 어떻게 얕잡아 보면 자주 가는 단골 식당도 아닌데 자기 가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실세랍시고 명함 탁 내밀고 그렇게 가버리는 그게 대전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 심판해야 되겠죠. 우리 박성호 시장은 절대 나올 때 카드라도 주고 나오지 절대 명함 주고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 당시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은 한번 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건 체제전쟁이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의 대선 구호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친북 좌파로 흘러간다. 자유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워낙 탄핵 대선이라서 제가 무슨 말을 국민들에 했는지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느낄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 개정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 이런 식의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변환을 시도할 겁니다. 변혁을 시도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구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입니다.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율 볼 거 없어요.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여론조사 볼 것도 없어요. 투표장에 가야 돼요. 지지율 상관없이 우리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10명만 모두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면 우리 선거 압승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더 이상 투표날 방관하지 말고 모두 투표장에 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헌법 체제를 지키는 이 성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중심 충청도 대전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그리고 자유 한국당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홍준표 대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을 받은
후보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필승하시기 위해서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청와대 파출석 격인 민주당 6월 13일 우리의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중앙회 의장님과 권성동 수석 두 분 중앙회 간부들이 다 이 자리에 총 집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탄상해 보시는 이 깃발은 26개 분과위원회 깃발입니다. 한 깃발에 전국 회원 300명씩이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위원 한 분 한 분이 성금을 모아서 이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감사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직능회의는 살아서 숨쉬고 여러분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선거에서 중앙위원회 여러분들이 손길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더욱더 앞장서서 우리 자유한국당 살려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이 문재인 정권 이제 종식시키는데 우리 중앙위원회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 선창 3번만 하겠습니다. 6월 13일 선거 우리 자유한국당 필승하면은 여러분들 3번을 우렁차게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자유한국당 선거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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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함재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중앙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뜻깊은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김재경 중앙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줄에 앉아서 이번에 아까 후보님들 인사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중앙위 소속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천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것만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임시 방편적인 정책 1년을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그동안 잔뜩 위축됐던 보수 우파들이 이른바 보수의 위기를 극복해나고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좌파 사회주의 강풍을 단호히 배격하는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앙정치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모두 모아서 1차적인 검증을 끝냈습니다. 이제 후보 여러분들이 확정되시면 여러분과 함께 최종 공약을 확정짓고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샅샅이 돌아봤습니다. 여론조사 수치와 바닥 민심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 있는 각종 분배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민생 현장 곳곳에서 힘들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당이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경험이 풍부한 자유한국당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일꾼과 함께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민의 애환을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 정책위는 지방선거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위에서는 우리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오신 당의 근간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위원 여러분들도 직능별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전국에 계신 중앙위원님들이 우리 당의 정책 홍보 대사가 되어주셔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정책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앙위 한방은 필승 전진대회를 통해 우리 중앙위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김재경 의장님을 중심으로 중앙위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위에서도 여러 후보님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공약을 최대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의 특사들에게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그리고 체제 보장과 전쟁의 위험이 없다면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두 마디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북핵 위기가 다 해결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 무장을 해이케 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란 말은 미국이 핵을 포기하면은 자기들도 핵을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제 보장이 되고 전쟁의 위협이 없다면은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몰라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호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이 수백만 명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만드는 핵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한 그날까지 대북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로 우리나라는 기적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수백만 명의 국민을 굶겨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개헌안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13 지방선거의 승리로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직후 첫 모습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1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일자리 상황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을 계속 비치해 놓기가 창피했을 겁니다. 반시장, 반기업, 반헌법적인 소득주도 경제 성장, 과잉 관치 경제가 우리 국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경제가 호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전부 법인세 내리는데 왜 대한민국만 올립니까? 신죽정 4% 급격한 최저임금 왜 올립니까? 근로시간 왜 단축합니까? 청년 일자리 보조금 마약 가루 뿌리듯이 국민 세금 뿌려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나라 결단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6.13 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좌회전 깜빡이 끼고 교통질서 무시하고 광남에 폭주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6.13 선거에서 우리 정의로운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열정과 의지와 열기를 담아서 필승구호를 개창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난다!